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보다 뒤처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데 이어 민주당 자체 조사에서도 우려스러운 당 지지율의 하락세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격화되는 사이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연이어 나온 겁니다. 전날 당 전략회의에서도 지지율 하락 문제가 논의됐는데 한 참석자는 JTBC에 내부 갈등이나 잡음을 최소화하고 당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방향성이 공유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을 묻는 비당권파와 연임 의사를 굽히지 않는 당권파의 대립은 점차 격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서 사태가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서 나타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으니 좀 책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염태영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당 지지율 하락에도 지도부가 무건수행을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원 1인 1표제를 앞세워 당원 민주주의가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 운영도 당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합니다. 당대회 50일 전 당대표 사퇴 규정을 담은 당규 부칙도 오늘 중앙위를 통과했습니다.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은 오늘 나란히 호남으로 향했습니다. 권리당원이 몰려있는 승부처에서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단독이 너무 웃긴다. 지금 채널의 단독. 대통령 내일 귀국, 정청래 측. 부르면 간다. 이게 단독이야 지금? 안 불러도 가야지. 그치. 장성철 소장님. 항상 장 소장님. 불러야만 갑니까? 안 불러도 갑니까? 많이 돌았던데. 기어서라도 가야 돼요. 정청래 최고위원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앞세워 당내 입지를 다지는 가운데 전당대회와 연임 구도가 맞물리며 민주당 내부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청래는 당내 계파 갈등 조장과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당원 민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세와 당내 노선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도부와 비당권파 간의 대립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목해야 할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아주 센 발언들을 몇 개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청래 대표가 이제 한마디씩 뼈가 있는 말을 하기는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권력은 짧고 뭐 국민은 길다. 그리고 이제 뭐 당원 이야기들도 했었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작정하고 아침 회의에서 본인의 말을 했어요. 네.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면 무슨 개파로 명명되는 거 나 반대하고 싫어한다. 굳이 따지자면 나는 당원파고 개혁파다. 갑자기? 일부 언론에서 피처링 끝내주는데 일부 언론에서 친청파가 어떻고 친석파가 어떻고 저도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볼테르가 등장을 했습니다. 볼테르요? 네. 네. 철학자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언론의 자유 내가 존중한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요. 네. 제가 당대표 된 이후로 그 지면 인터뷰 같은 거 단독 인터뷰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거 하게 되면 내 자랑이 될까 봐. 지금은 대통령 시간이니까 국정운영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가 혹시 누가 될까 봐 그 흔한 지면 단독 인터뷰 한 번도 안 했다. 말할 수 있었지만 웬만한 건 사귀고 다 참았고 대응도 안 했다. 그랬는데 이제 가짜 뉴스 같은 걸 막 만드는 그런 언론들이 있었다. 앞으로는 내가 참지 않겠다. 법적 조치 강력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저께인가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식에 갑자기 차고 왔다. 이거 이제 통합하려고 하는 행보를 보이는 건가? 이제 이런 기사가 하나 떴는데 네. 난 이재명식에 1호로 받은 사람이고 네. 매일매일 차고 다녔다. 마치 갑자기 찬 것처럼 가짜 뉴스 보도하는데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정치하시면 혹은 뭐 특히나 책임 있는 위치, 뭐 당대표 같은 데 계시면 억울한 일이 당연히 있겠죠. 뭐 개인적으로. 근데 친청 친석 프레임 처음 얘기한 거는 저 김어준 씨. 뉴스공장에서 처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이제 뭐 친명이냐 친청이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건 아니고 굳이 있다면 친석이나 친청 정도 되겠지. 뭐 이 얘기가 아마 뉴스공장에서 나왔던 것 같고 인터뷰는 안 했지만 뉴스공장은 또 나갔잖아요. 매블쇼 뉴스공장 나갔죠. 네.
그러니까 뭐 뉴스 명당에는 안 나오고. 인터뷰를 안 했다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한데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짜증이 많이 났구나. 그러니까 아. 짜증이 많이 났구나 이 생각은 들고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약간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박하게 할 거냐. 근데 이제 정서적으로 당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네. 뭐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으면 또 그 부분은 겸허하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월드컵 요즘 한창이니까 이 저기 뭐라고 한국이 16강 가는 거하고 스페인이나 브라질이 16강 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페인이나 브라질이 16강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아, 못 가면 오히려 못 가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한국이 가면은 한국도 물론 4강까지 갔지만은 16강이 목표인 때도 뭐 8강 이렇게 예, 목표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는 스페인이었어요. 민주당은 이번에. 그렇죠. 예, 당연한 거 이기는 게 지는 거를 아무도 생각도 안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본인이 좀 그 메타인지가 안 된다.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보다 너무 안 좋은 성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가 하나가 있고 정청래 대표한테 진짜 아쉬운 부분은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의 그리고 오늘 최고위원회의 지금 올림픽공원에 있었던 그 시위 집회 그리고 봉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언급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격하게 얘기하면은 네 할 일부터 좀 다 하고 이런 투정도 해라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대통령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태고 지금 이 나라 전체가 지금 이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대통령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을 이런 문제 의식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하고 또 일부 봉쇄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에는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고 김민석 총리도 전국 총학생회장 다 만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당은 뭐 하나요? 지도부는 기본적으로 여기 가야 돼요. 왜 안 가죠? 뭐가 됐든 우리하고 반대되거나 우리한테 불편한 소리를 하더라도 지도부는 가야 되는데 권력 투쟁 얘기만 하고 지금 뭐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런 얘기만 하고 지금 자기 투정만 하면은 이거를 누가 곱게 보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 책임 있는 당 대표라면은 그런 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하면서 이런 거 굳이 꽂힌 거는 당권 투쟁밖에 없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뭐 당 주인 당원 이 얘기에 대해서도 또 말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볼테르 얘기한 거는 대통령을 또 약 올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해요. 왜 그렇죠? 대통령께서 막스 베버 얘기를 했잖아요. 아, 나는 볼테르로 받는다. 아, 베버 이제 볼테르로 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처럼 뭐 삐뚤어진 평론가들이 그렇게 굳이 트집 잡아가지고 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허점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통령을 깔보고 우습게 보고 좀 무시하는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렇게 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정치인들이요 자꾸 누구 탓을 많이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일이 풀리지 않으면 언론 탓하고 뭐 평론가 탓하고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 탓하는데 그러지 말고 왜 사람들이 왜 언론에서 평론가들이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기 반성과 고백을 먼저 해야지. 이게 나 억울해.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할 만큼 오해 살 만한 일을 할 만큼 여러 가지 행동과 메시지를 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자기 반성을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정청래 바뀌었네. 그래 시계 차고 막 이렇게 한 거 아유 내가 괜히 오해했네. 이렇게 하겠지만 남 탓하는 것만으로 이 상황의 오해를 풀 수는 없다. 볼테르에서 청와대는 더 기분이 나쁠 것 같다.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양쪽에서 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니까 언론 환경을 두고. 그러게요. 도대체 이 운동장이 왜 이렇게 지붕 모양으로 생겼는지 양쪽이 다 기울어졌대. 다 억울하다 그러고. 여튼 뭐 근데 본인 쪽에서 보면 뭐 물론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뭐 내 뜻을 충분히 잘 안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인생이 그런 것 같은데 이를테면 저 메시지를 보고 제가 느낀 거는 출마를 하시긴 하겠구나. 할나 안 하나 그동안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출마 의지는 강하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언론이 악의적 갈라치기로 친청 친석을 나눈다. 근데 최근에 그 대통령의 발언이나 공항에 안 부른 이슈는 설명이 안 돼요. 그건 대통령 측에서 나온 의사 표시잖아요. 그래서 그럼 대통령이 언론 유튜브 때문에 과민 반응하셨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오해를 하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다 본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동안 저희 명청 갈등이라고 보게 된 이유가 다 있는데 그게 한두 건의 얘기가 아니라 뭐 조국 혁신당의 합당 논란, 뭐 KTV 악수 삭제, 뭐 여러 가지 다 적어왔는데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공소 취소 미락성 음모론, 유시민 작가의 ABC론, 그리고 대통령 사진 사용 제한한 것도 이제 논란이 됐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건들을 보고 언론과 평론가들이 해석한 걸 두고 이걸 가짜 뉴스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네요. 요즘에 제가 이제 워낙 정청래 대표가 이제 딴지 게시판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종종 들어가서 좀 보거든요. 이석현 평론가도 거기서 거의 역적입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 급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오. 저도 제가 없을 줄 알고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아 그래요? 요즘 이제 계속 보고 있거든 제가. 보니까 장승철 소장님 거의 뭐 언급 없고 소외됐어요. 네, 김준일 평론가님은 종종 나오시고 요즘 들어 갈라치기에 거의 최선봉에 있는 사람으로 거기서 평가되는 게 이석현, 강수영, 신인규 신인규 그런 분들이 지금 아주 3대장입니다. 근데 그렇게 큰 사람들은 아니네요, 근데. 그 거대한 딴지 게시판에서 이런 분들은 지금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런 거야. 네. 그러니까 장성철은 포기한 거야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용기해 주십시오. 그 김준일은 이미 10년 동안 깠어 김어준은. 맞아, 그러니까 맞아. 일관되게 까니까 쟤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라고 한 거고 이제 누비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뭐 불쾌한 거지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기에. 그 기자 중에는 이정주 기자인가 이정주 자주 등장하고 파이어죠. 최영경 기자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정주 기자 등장하셔야죠. 아닙니다. 네. 그 훌륭한 기자가 전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네.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네. 그 청와대 내부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담은 기사가 사실 보도가 됐었어요. 청와대 내부에 네, 그러니까 네. 그동안은 뭐 갈등이 사실은 없다라고 이제 덮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했었는데 청와대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거 정무 라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해도 정청래 대표 측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건 사실상 최후수위에 가까운데 네. 그럼에도 공개 메시지가 반복되는 건 그만큼 당내 갈등이 제어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네. 시기적으로 정 대표 입장에서는 퇴로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밀리면 정치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큰 만큼 이판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이게 청와대에서 나온 청와대 얘기예요? 관계자의 말입니다. 대통령은 제어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고 있고 결국 양측 모두 사즉생의 각오로 맞서는 국면이 된 것이다. 라는 이제 워딩이 청와대 관계자 발로 나왔어요. 사즉사예요. 네. 사즉생이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제가 그냥 그 우연치 않게 정치권에서 네. 경험을 좀 해봤잖아요. 예. 이 권력이라는 거. 그리고 전당대회 출마할 때 청와대에서 견제했을 때 이 출마자들은 어떤 생각과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걸 쭉 저는 한 30년 동안 봐왔는데 다른 분들은 다 정청래 대표가 출마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출마조차 못한다. 저는 출마 못한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예.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작심을 하고 견제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걸 버틸려면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김어준 씨만 갖고 못 버텨요. 확고한 지역적인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 기반.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싸웠잖아. 박근혜가 이명박한테 대들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이라는 지역적인 기반이 확고하게 있었어요. 예. 그리고 국회 안에 친박이라는 정말 막강한 세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보면 박근혜가 항상 1등 나왔어요. 그러한 힘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는 거다. 난 이명박 현직 대통령 힘 셀 때도 난 덤빌 거야. 막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겨냈단 말이에요. 네. 정청래 대표 그거 없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어요. 김어준 씨만 있잖아요. 유시민 마포. 씨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더 마포가 있잖아, 마포. 강력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느 게 강력해요? 그러니까 뭐 매일 동접 뭐 한 20만 나오는 당원이 115만 명이라면서요. 근데 거기 매일 클릭수 보면 100만은 넘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100만 명 정도가 본다고 생각한다면 그 대체로 다 민주당 강성 혹은 뭐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일 텐데 그분들이 매일같이 김어준 방송을 보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정청래 뒤에 있다고 생각하면 특히나 1인 1표제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고 보는 거죠. 착각. 그게 착각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다 정청래 대표를 밀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저는 어쨌든 이 권력의 견제라는 것,
그거 대단히 무섭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거의 뭐 3조 기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버틸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르면 나간다. 18일 날 내일 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안 부를 겁니다. 부른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대통령의 스탠스, 청와대 스탠스와 다른 180도 다른 모양새를 취하고 인식을 주는 거라고 인식될 수 있거든. 신호를 줄 수 있거든. 네. 그런 거를 청와대가 기획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못 알아들으니까 더 세게 말하고 더 세게 말했는데 그렇죠. 불러가지고 이걸 이제 희석시키는 일을 아니면 하지 불러서 않을 거다. 일어나? 아직 반명입니까? 뭐 또 일어나? 그냥 이렇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사생결단 싸움이 아, 근데 그렇죠. 예, 그 이제 장성철 소장님의 분석이 뭐 저는 다 틀렸다고 보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보수 정치 보수 정당에 기대서 이거를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 정당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예.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거기는 보수는 권위의 복종이 있어요. 예.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근데 이쪽 민주 진보 쪽은 대통령을 들이받는 유구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 지지자들도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도 네. 기본적으로 이재명도 도구다. 검찰개혁의 도구다.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유구한 전통과 그게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새가 없다. 저는 이 당원들 믿고 저는 갈 거라고. 그러니까 계속 당원들 얘기하고 당심 얘기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들이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보수 쪽이 다 죽거나 자멸한 거고 아니, 제가 노무현 말하는 거는 그게 대통령한테.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이쪽 진영의 현상 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만약에 당장 당원 전당대회 하면은 정청래가 이길 확률이 더 높다고 봐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63%, 62% 정도 얻었거든요. 당원 그거는 좀 더 높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경로 의존성이란 것도 있고 당원들 네네, 입장에서는 네네. 자기가 줬던 사람만 아닌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이게 일종의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어야 돼요. 네. 거기에서 12%가 깎여나가도 50%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거를 믿고 가는 거고, 김어준만 있습니까? 거기는 팀 김어준이에요. 네. 그들이 같이 뭉쳐가지고 이거는 정청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력과 세력 간의 싸움이다, 이거는. 누가 민주당의 적통인지를 가리는 큰 피할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네. 정청래 대표는 저는 무조건 붙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또 그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대통령과 결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막 드러나진 않지만 그렇죠. 그분들의 욕망이 누군가로 대표돼서 그걸 실현시켜줄 썸바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그럼 정청래 말고 대통령과 대척점에 혹은 대통령의 뜻이 아닌 쪽으로 대표해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당장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망의 어떤 집합체 한 명은 설령 정청래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땅한 대안 없으면 정청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아니 그게 적당한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대통령실에서 정청래가 이길 수 있다. 네. 또 우리 김재일 평론가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우리가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8월 17일 날 졌어. 진짜 정청래가 이겼어. 만에 하나. 만에 하나가 아니라 꽤 높은 가능성으로. 대통령 청와대 레임덕이잖아요. 바로 네. 진짜. 예. 그 상황을 방치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정청래 못 나오게 할 거예요. 조금이라도 정청래 대표가 이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면 이 싸움은 피할 수가 없고 이거는 더 적극적으로 자극적으로 네. 세게 못 나오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제 말은. 근데 사실 아킬레스건이 없겠어요. 네. 민주당 내 표심을 우리가 좀 정리하기 좀 어려운 면은 있는 게 네.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그 민주당 내 그 지지층 중에 친명 친척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아주 선명한 분들이 있고 네. 그 중간에 저는 중도층 민주당 내도 중도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명이 지지한 한준호 후보가 경기도지사 후보가 안 됐고 반대로 그 친청이 지지한 그 박주민 후보가 경선도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확 민다고 그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한 네. 1년 동안 그 명청 갈등을 좀 방치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초기에 가장 힘이 셀 때 소위 정리할 수도 있었는데 이를테면 그 중도층 민주당 내 중도층이 보기에도 좀 설득 가능한 납득 가능한 서사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전보다는 지지 어떤 양상이 달라지긴 했는데 평론가님도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이제 원사이드하게 명심이 이기기는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제 경험상 그 현직 대통령에게 보수파 정권 시절에 개겼던 사람이 2명이죠. 박근혜. 한 명은 박근혜, 한 명은 김무성이에요. 박근혜 정권 시절에 반기를 들었던 2014년도에 네. 우리 당대표 선거 나가려고 했더니 네.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서청원 밀 거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더라고. 우리는 지역적인 기반도 없었어요. 의원 세도 별로 없었습니다. 차기 지도자 뭐 1등 나오고 뭐 몇 군데에서 나오긴 했었지만 그렇게 우리가 쭉 압도적으로 앞서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뭐 유일하게 있었던 거는 훌륭한 보좌관이 있었다라는 거 그거 하나랑 안 나오네. 우리가 프레임을 하나 본인이었습니다. 프레임을 잡은 게 뭐냐면은 누가 더 친박입니까였어요. 서청원보다 우리가 원조 친박이다. 네. 박근혜 처음 어려웠을 때 네. 친박 자장으로서 네. 우리가 친박 의원들 꾸리고 네. 박근혜 2007년도 대선 출마시키려고 우리가 그 어려운 파라곤에서 30평짜리 거기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만들려고 했던 네. 그 사람이 바로 김무성이었다. 이거를 당시에 당내에 있던 의원들이 다 인정을 해줬거든. 그래서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를 누가 더 친박입니까로 그걸 쫙 깔아버렸어요. 네. 박근혜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서청원보다는 김무성이다. 그게 먹혔거든 프레임이. 예. 근데 과연 지금 정청래가 예. 그러한 오늘 뭐 얘기한 것처럼 예. 이재명 성공을 위해서 네. 누가 더 적임자냐 예. 이거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을 때 예. 과연 당원들이 그래 지금까지 한 거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더 적당하지 이렇게 과연 생각을 할까.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거는 김어준 씨밖에 없다고요. 김어준 씨만 갖고 어떻게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 집단과 싸우냐고. 그래서 어떻게 이기려고 하냐고. 설령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거의 뭐 불나방이 아닌가. 과거에 네. 방일영 조선일보 회장이 이제 95년이었나 그때 생일 때 그때 낮에 대통령은 계속 바뀌었지만은 네. 밤에 대통령은 회장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밤의 대통령이라는 게 그때 유행을 했어요. 그때 조선일보가 마음 먹으면은 정권 바꾸고 정권 세우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지금 민주당의 밤의 대통령은 김어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두겠냐고. 가만 있어 보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 왜 입술만 그래? 왜 입술만 그래? 김어준은 뭐 나만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온 사람이 없는데 그거는 그거고 네. 김어준의 영향력은 무시 못해. 그러니까 충정로 대통령이란 제가 말하는 거는 김어준 하나 가지고 되겠냐 그러잖아요. 김어준 하나 가지고 붙어볼 수 있다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럼 그거 모험을 보고. 왜 하냐고 내 말은. 그럼 모험을 왜 하냐고. 왜 모험을 정청래가. 하긴 차기 공천권 총선 공천권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당 대표 잘한 다음에 자기 사람 쫙 만들어서 대선 나가려는 거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이번 저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거의 미래가 잘 이렇게 안 보이는 상황 될 수 있잖아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고 제가 네. 보기엔 컷오프 날릴 수 있어요. 다음 총선에서 예전에 2016년 때 김종인이 날렸던 것처럼 네. 정청래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장 소장님의 분석도 일리가 있는데 예. 정청래가 목숨 걸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지금. 격하게 부딪힐 거예요. 청와대도 지금은 이제 레임덕 온다고 생각하니까 더 격하게 이제 붙을 수밖에 없고 그런 판이 깔렸다. 이게 안 나온다라는 거는 불가능하다. 내가 보기에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상상이 안 돼. 여튼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지금 막 여러 채널들을 보고 하니까 보안 수사권을 제일 큰 이슈로 띄울 것 같긴 하던데 맞나요 이거? 그러니까 다른 채널들은 안 띄우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보안 수사권이 전당대회 주제가 될 거라고 네. 생각했던 건 오늘 아침에 이제 김어준 뉴스 공장에서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전당대회 이슈 중에서 이제 보안 수사권은 반드시 이제 큰 쟁점으로 부딪히게 될 거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래도 보안 수사 요구권이든 뭐든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견제하고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죠. 법무부 네. 장관을 통해서도 밝혔고 그랬는데 어쨌든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절대 안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에게는 수사가 달려있는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안 된다.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는 전당대회 내내 논의가 되고 그 이후에 아마 법안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요게 핵심 이슈로 되면 누구에게 유불리를 따져볼 만한 게 좀 있어요? 아니면 이거 팽팽합니까?
아니 그거는 당연히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하겠지만 유리해요? 그게 메인 프레임이 될까? 결국에는 메인 프레임은 누가 당선되는 게 앞으로 4년 남은 네. 이재명 정권 뒷받침을 누가 잘할 수가 있느냐. 네. 그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이른바 친명 쪽에서 강하게 밀을 것 같고 네. 아마 저쪽에서는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할 거냐를 강력하게 밀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 두 프레임의 싸움이겠죠. 보안 사건 얘기로 붙어보자와 네. 다른 한쪽 친명 쪽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노선, 음. 이게 중도 확장이냐, 전통적인 이념 중심이냐, 요거를 나눌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보안 사건이라는 게 좀 저는 약간 진부해진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내에서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뭐 한 말씀만 드리면은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그냥 없애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검찰에서도 그냥 보안 수사권 일부지만은 지금 공개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은 그냥 보안 수사권 없애라 차라리 뭐 이렇게 하려면은 보안 수사권 없애고 경찰이 다 하라고 해라. 우리한테 수사 잘 안 되면은 경찰에서 또 검찰이 보안 수사권 제대로 안 해가지고 책임 떠넘기려고 할 테니까 그냥 우리 경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니들 이렇게 지금 검찰에서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검찰에서는 전권 송치를 차라리 해라. 지금 선택적으로 경찰이 자체 수사 종결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검찰이 안 넘겨.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면은 다 넘기면은 검찰에서 판단해서 이거는 보안 수사를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할 테니까 니들 맘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네. 뭐 차라리 그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보안 수사권 가지고 그런 거보다 전권 송치를 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려. 솔직히 이거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냥 심플하게 검찰은 수사하지 말고 수사 지휘권만 가지고 해외처럼 네. 수사 지휘하게 하면 되는 거. 그러면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따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어렵게 복잡하게 뭘 만들고 또 하고 하다가 그냥 누더기가 돼버렸다. 이거 전 세계에 이런 제도가 없어요. 대한민국 딱 한 나라만 있는데 이것마저도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이게 좀 엇보인 게 어쨌든 대한민국이 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그게 노무현 정신이고 이렇게 이제 약을 팔아왔던 사람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제가 보기에는.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심플한 것처럼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전혀 심플하지가 않은 상황으로 이미 온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만 제가 말씀해 걱정돼서 그런 거. 네. 정청래 대표 걱정해 지금. 뭘 그렇게 걱정을 해? 저거 알아서 맞아, 하겠지. 맞아. 정청래가 뭘 그렇게 걱정을 우리 해? 대학 선배라 가지고 건대 적폐라인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래도 지금 2명이 잘 나가고 있는데 한 명이 강훈 씨. 저랑 사이가 안 좋더라도 네. 한 명이라도 좀 더 있으면 네. 좋지 않을까. 자, 우려의 한 말씀. 김무성 대표가 이게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예. 거예요. 김무성 대표가 후보가 전당대회 나가려고 했을 때 예. 당시 청와대의 분위기는 뭐였냐면 네. 나가도 안 돼. 네. 그냥 서청원이 돼. 아,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쟤네들은 안 돼. 그냥 죽는 거야. 되게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견제를 별로 안 했어요. 처음에 그냥 나가지 말지. 우린 서청원 밀어. 그걸로 끝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서청원한테 다수의 많은 친박원들을 다 붙여줬거든요. 예. 그러면서 다른 작업들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선거 유세 활동, 뭐 득표 활동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 청와대에서 자기네들이 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모든 전력을 다 여기다 투입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나가더라도 이기기 쉽지가 않다. 나가서 지면은요 진짜 가루가 돼요. 믹서기에 완전히 갈려요. 그러니까 안 형체가 나가면 없어요. 괜찮아요? 안 나가면 살려는 드릴게. 이 정도는 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살아서 숨 쉴 수는 있는데 나가서 졌잖아요. 네. 진짜 가루가 된다니까요. 그게 걱정스러워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장 소장님 하신 그 말 중에 아킬레스건 없겠어요? 이제 요 말은 있었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좀 기억하고 나서 진행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정청래 대표의 약점을 가지고 이제 볼모로 잡고 뭐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고 뭐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쭉 압박이 들어간데 네. 하여튼 뭐 무슨 약점이 있을까? 아, 그거 뭐 알 수 없는 거고 이제 궁금하네요. 전략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알겠습니다. 보시는 거고. 네. 자, 여튼 세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오늘 아침에 최고위에서 여러 발언들을 좀 쏟아냈다는 게 있었고요. 다음 뉴스 한번 가볼까요? 그런 가운데에 네. 이제 그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이 나란히 호남을 찾았습니다. 이제 권리당원이 가장 많이 있는 곳 호남에 가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보겠다 이런 상황이고요. 네, 두 분 다
정청래 대표에 대한 이 비판 나를 좀 세우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멘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